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순환골재가 계곡으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년 전부터 비만 오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하면서 청정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평창의 한 계곡, 시멘트 조각과 자갈 등 순환골재가 계곡을 뒤덮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비치던 깊은 물은 뿌연 흙탕물이 됐습니다. 유실된 흙을 물속에서 퍼내 그대로 계곡 옆에 쌓아둔 것이 지난 비에 다시 쓸려 내려간 흔적도 선명합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가 계곡 곳곳에 쌓이면서 물웅덩이마다 살고 있던 고기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인근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문제였습니다. 계곡을 끼고 있던 임도를 넓히면서 건설 폐기물을 재가공한 순환골재를 깔았는데 2년 전부터 비만 오면 유실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를 방치해 계곡이 3km가량 훼손된 겁니다. 이 저감시설 있잖아. 토사 유출 저감시설. 네네. 그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고, 정상.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공사를 발주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뒤늦게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훼손 정도가 심해 계곡이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많이 신경을 좀 썼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할 텐데 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전에 쓸려 내려왔었던 구간 자체도 조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최소한의 방제 대책도 세우지 않은 마구잡이식 공사와 관리기관의 허술한 감독이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청정 계곡을 오염시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한다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돈을 들여 도시공원을 만들고 아파트 등을 짓는 특례 사업이 전국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무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교동 6공원.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투자해 부지의 30%의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강릉시가 모든 부지를 매입해 체육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포남 1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도 강릉시 재정으로 체육공원으로 개발됩니다. 두 곳 모두 식생 보전 등급이 높아 보전 가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를 건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연경관 보전이나 아파트 미분양을 우려한 수익성 부담 등을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78곳이던 전국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는 현재는 65곳으로 13곳 줄었습니다. 더욱이 남아있는 민간공원 사업지도 상당수가 올해 6월까지 사업 인허가를 마치기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들이 일몰제 유예를 건의하기도 했지만 국공유지만 반영됐습니다. 20년 이상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보거든요. 20년 정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시료가 되도록 현재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 영향평가 등 사업 절차가 늦어져 올해 6월 안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인허가가 마무리되지 않는 곳은 보전 녹지 등으로 묶일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난개발은 막을 수 있지만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중단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량에서 공연을 즐기는 드라이브스루 콘서트가 접경 지역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현장에 박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량 5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인제 스피디움 자동차 경기장.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젝트 DMZ 평화의 콘서트를 관람하려는 자동차 행렬이 이어집니다. 비록 지정된 주차 공간 차량 내이지만 모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작년 연말에 그 하반기 콘서트 하고 나서 지금 6개월 만에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엄청 지금 설레이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 가수가 열창하는 동안 주차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비상등과 전조등으로 화답합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끊어졌던 문화생활을 새롭게 이어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 방식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로 공연을 한다는 게 우리가 최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선했고 이렇게 해서 공연도 가능하겠다라는 오늘 가능성도 봤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의 크게 감소한 적경 지역에는 착한 소비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관중들도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이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어서 이게 앞으로 좀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찾은 관람객들도 차량 한 대당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불한 공연 티켓 비용을 모두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DMZ 평화이음 콘서트는 인제군을 시작으로 철원과 화천, 양구, 고성을 순회하며 평화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해외 입국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에 방문한 영국 국적 60대 여성으로 지난 21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원주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23일 양성 판정을 받아 원주 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공항에서 원주까지 자가용으로 여성과 동행했던 지인 한 명은 수도권 거주지로 돌아가 현재 도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56명으로 원주 3명 등 모두 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물품을 사서 기증하자는 돕고 살리고 나누고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에 따라 최문순 지사는 오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인회와 도의회, 도청 공무원 등 500여 명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늘 중앙시장과 동부시장, 후평시장 등 3개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 강원도 평가회가 오는 28일 도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춘천과 원주, 강릉과 영월 등 도내 4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강원도 평가회는 전문과학관 건립 계획을 담은 PPT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1개 지자체를 선정해 다음 달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고 6월 말쯤에는 한 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소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의회 의정활동이 진행됩니다. 강원도의회 다문화 사회연구회는 오늘 홍천군 건강가정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강원도 내 다문화 가정의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또 홍천 해밀학교를 방문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춘천과 삼척 그리고 평창 등 도내 6개 시군 대형 공사장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4개 공사장에서 모두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 도급 위반과 함께 소방시설 등록 없이 영업한 업체 한 곳을 입건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시공한 업체 등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임시 소방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은 시정 명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지역 청소년 100명 중 2명 정도가 도박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지역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표본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청소년 도박 고위험군은 2.7%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청소년 도박 고위험군은 4.9%였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온라인 불법 도박 확산으로 청소년들도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며 오는 27일 춘천시 의회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올해 6월에서 8월까지의 여름 기온은 지난해보다 높고 평년보다는 더울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올해 여름 기온은 지난해보다 0.5에서 1도가량 높겠고 평년보다는 최대 1.5도 이상 높아 비교적 덥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은 영서 지역이 24.3도, 영동은 23.7도로 평년보다 1도가량 높고 해마다 강원도의 여름철 기온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춘천시는 내일 근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주민 설명회를 열고 조성 현황과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레고랜드 개장 이후의 교통과 관광 등 도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달 6일과 15일 정책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착공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공정률은 테마파크가 21%, 기반시설 공사는 12%로 내년 7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강릉 올림픽파크 시설물에 대한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오는 7월까지 1,300만 원 가량을 들여 올림픽파크의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홈페이지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강릉 아레나와 컬링 경기장,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등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강릉 올림픽파크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컨벤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경포권과 시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춘천문화도시계획 시민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고회는 춘천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경과와 춘천문화플랜 그리고 문화도시 예비사업 계획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회는 춘천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되며 시민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오픈 채팅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양군 낙산 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7월부터는 건축 행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낙산지구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재심의에서 고도지구 제한은 없애고 권고사항으로 양양군의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낙산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번 결정으로 낙산지구 상업지역 내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고 하조대와 오삼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은 용도지역 결정 후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정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륜차의 소음과 교통질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춘천시는 배달업체와 퀵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배달 종사자들의 난폭 운전과 굉음으로 인한 민원도 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